이제 본인들은 미국에 와서 살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은 이제 여기가 됐으니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신다고 해서 들어가서 모실 수는 또 없는 상황에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신탁, 한국에서의 신탁이 또 제공하는 충분히 멀리 있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같이 상담을 했던 고객분인데요. 50대 초반에 이제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공부 잘해서 이제 본인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직장 가지시고, 동생들이 다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이제 해외에 살고 계셔요.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80이 넘으셔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아무래도 본인 이제 몸 추스리시기는 게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걱정이 돼서 전화하는데 아버님 이 케어하는 것이 이제 늘 마음에 걸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다고 들어올 수는 없고, 결국에는 아버님을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모셔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걸 문의하셨던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의 그 시니어타운에 대한 프로그램도 요즘에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니어타운 뭐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처럼 저희도 여러 시니어타운 운영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시니어타운에 대한 각종 정보들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주거 문제, 아무래도 이제 식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지면 이제 요양 문제, 그 다음에 병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신탁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제휴된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안내를 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노모 또는 노부가 계신데, 자녀들은 그들도 이제 중년 뭐 미국, 뭐 영국 여러 나라에서 하다 보니 데일리로 케어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산이 됐건 아니면 자녀들의 자산이건 그걸 가지고 신탁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국에 계신 노모, 노부께서 시니어 케어 센터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뭐 발생하는 그런 사안들을 트러스트가, 신탁이 또 신탁을 관리해주는 트러스티 에서 그런 일련의 것들을 다 관리하고 케어해 줌으로써 타국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신탁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전체 그 서비스 라인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겠네요. 다만 이제 그런 부모님들 지원을 하고 있을 때에 신상에 대한 고민도 조금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형태가 재산은 신탁으로 보존해서 잘 관리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신상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까 시니어타운에도 갔다가 요양원에도 옮겼다가 병원에도 갔다가 이런 문제들이 좀 고민될 수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친척분을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친척분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아예 처음부터 주게 하던지,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외에 있는 특정 자녀분께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분이 이제 대리 행위를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에게 대리 권한을 주던지,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을 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하면 신상 관리는 후견의 문제를 미리 좀 계약을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대비하고, 자산은 신탁에 넣어놓으면은 재산 관리는 한마디로 재산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트러스트가 후견 계약은 미리 친척분에게 의지할 때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친척분들한테 의지를 가끔 하는데 애매할 때가 많아요.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신탁 재산에다가 처음부터 역할을 해주는 분한테 임금 형태의 보수 문제를 책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센터장님 말씀으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히 타국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직접 와서 하지 못하는 거를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뭐 엘더로 뭐 해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런 법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전문가니까 한국 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문제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어레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거겠어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완책은 마련해야 된다. 그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꼭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특히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중년에 뭐 미국에 자리 잡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노부모,
노모님들에 대한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거리가 먼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법적인 그 리스크가 됐건 아니면 또 제도에 맞는 한국 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전문가로서 전체적으로 플랜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보면은 친척분한테 의지할 데가 없다 또는 친척분들한테 의지하기 싫다 하시는 분이 최근에 또 되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많죠. 이제 한국에는 후견 법인이라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예. 정당한 보수 주고 그렇게 법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냥 따지고 보면 지금도 저도 후견 법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이게 뭔지를 미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적법하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를 텐데 요즘 제가 인식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친척분들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다 또는 피해주고 싶지 않다 또는 그 돈 문제라 네.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건 진짜 딱 그 상황에 있는 분들 굉장히 뭐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노부가 여기 한국에 계시고 다 타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머스트일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아주 초고령화 이제 시대로 우리도 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연세가 이분이 뭐 90이 되고 100살 가까워진다.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어디로 모셔야 되겠다. 맞춤형의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것까지도 요즘에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플랜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